저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중에 좀 리스키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즉각 보는 편이에요. 물론 제가 보면 뭘 아느냐가 이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혹시나 제가 이거를 팔아야 하는 시그널을 이제 감지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리스키한 상품 2개, 비트코인, 테슬라가 저번 주에 콜라보를 했죠. 저한테 알람이 떴었어요. 테슬라가 10K를 공시를 했다고 해서 저는 바로 들어가서 보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환사채에 대해서 많이 보고 그래서 리스크 팩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전환사채에 대한 섹션을 보고 이제 더 내려가는데, 눈가에서 뭐가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디지털 에셋. 어이? 이건 뭐지? 이러고 읽어 내려가는데 바로 든 생각이, 와, 우리 비트코인 달나라로 가겠구나,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사놓을 걸.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둘의 콜라보에 대해서 다른 유튜버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관점, 기업 경영의 시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제가 전에 렌트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영상에서 렌트의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캐시플로우가 일정하기 때문에 프레딕터블하고 버젯 짜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업의 목표 역시 마찬가지죠. 최대한 변동성을 줄이고 프레딕터빌리티를 높이는 게 이 기업의 중요한 운영 목표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foreign currency나 변동되는 이자율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파생 상품이나 다른 상품들을 통해서 이 리스크를 헤지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헤지 기능이 거의 모든 기업들의 투자의 목적이자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이미지가 굉장히 선한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주식시장이 핫하다고, 아니면 이 회사의 주가가 핫하다고 해서 대마초 회사에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주주들이 반발을 하겠죠. 만에 하나 있을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 경영진이 이런 투자를 한다, 아니면 주식시장이 핫하니까 번 돈을 다 주식시장에 넣는다는 이런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기업들은 인베스트먼트 폴리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헤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이 스테이트먼트에 발표가 되어 있죠. 제가 테슬라의 인베스트먼트 폴리시를 보진 못했지만 추론을 하면 테슬라도 이런 보수적인 기업들과 비슷하게 인베스트먼트 폴리시가 쓰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폴리시를 바꾸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를 했죠. 이사회야 뭐 일론 머스크가 파워가 워낙 막강하니까 쉽게 통과를 시켰겠죠. 근데 이 소식이 뜨고 많은 기사들이 이제 S&P 500에 있는 회사들도 테슬라를 따라서 같은 횡보를 걸을 거다라는 말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보수적인 이사회를 갖고 있는 회사는 이런 인베스트먼트 폴리시를 수정하는 거를 통과시키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야 워낙 혁신적인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고 워낙 예측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쉽게 통과한 것 같은데, 많은 회사들이 얼마나 쉽게 이사회를 통과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공시에서 보면 경영진이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인베스트먼트 폴리시를 수정을 해갖고 디지털 에셋, 골드 ETF, 그리고 other asset을 살 수 있게 수정을 했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중에 까봐야 알겠지만 저는 골드는 그냥 디지털 에셋만 산다 그러면 조금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골드를 그냥 같이 껴놓은 거 아닌가, 그냥 골드는 뒷전이고 계속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뭐 저야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테슬라 경영진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아니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1월 달에 1.5 빌리언 달러 비트코인을 샀대요. 일단은 뭐 도지코인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비트코인의 상용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 공시에서 가장 핫했던 부분이죠. 비트코인으로 앞으로 차를 살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테슬라의 주장이었는데요. 즉 10만 불짜리 모델 S를 비트코인 2개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5만 불짜리라면은. 여러분들은 이 비트코인을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사용한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일단 가상화폐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가상화폐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요새는 뭐 동전도 없어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그 가상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나라는 거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일단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멘탈 스트레스라는 거를 겪습니다. 뭐 예를 들어 주식을 팔았다고 치면, 아 이거 너무 빨리 팔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주식을 살 때는 아까 살 걸, 아니면은 기다렸다 살 걸, 막 이렇게 항상 후회를 하면서 멘탈 스트레스를 겪잖아요, 투자를 할 때. 그런데 비트코인이란 거를 우리가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쓰면 우리가 하는 거래의 디시전에서 항상 이 멘탈 스트레스가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제 영상들을 좀 보셨으면 제 스타일 아시죠? 저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만약에 제가 홀푸드에 가서 오렌지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캐시어가 이거 얼마입니다 했는데 결제는 뭘로 하시겠어요 했는데 저는 비트코인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차트를 보니까 이게 막 올라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뒷사람한테 먼저 가라고 양보하는 이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 뭐 하나를 사는데도 계속 차트 바라보고 나는 디시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살까 나중에 살까. 캐시어한테 막 1분 있다 결제할게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상용화가 되면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골치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테슬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퍼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경영진의 판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무리 경영진이 엘리트들이라고 해도 많은 판단이 개입되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겠죠. 사람들이 쉽게 리스크를 떠올릴 때 보통 우리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리스크는 꼭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상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리스크라고 하는 거죠. 아까 기업의 목적이 스테디한 캐시플로우를 토대로 버제팅을 하고 안정감 있게 운영하는 게 기업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판단이 개입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받겠다고만 공지를 한 게 아니에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ich we may or may not liquidate upon receipt. 무슨 얘기냐면은 직장 학생한테 비트코인을 받고 모델 S를 판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팔리자마자 일론 머스크랑 CFO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일론아, 우리 오늘 차 좀 많이 팔렸는데 이거 지금 현금으로 바꿀까? 아니면은 너 내일 트위터 한번 로켓 이모지랑 날리고 그리고 현금화할까? 이렇게 경영진들은 언제 이거를 현금화할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현금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커런시 리스크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제가 캐시 10만 불로 이 모델 S를 샀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테슬라 은행에 꽂힐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갖고 테슬라는 영업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가정을 했을 때 모든 고객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상용화가 아직 안 돼서 작은 회사들, 뭐 원자재 떼우는 회사나 하청업자 아니면 직원들까지도 비트코인을 안 받아요. 현금만 받는 거예요. 근데 차를 팔자마자 비트코인 밸류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걸 현금화시키기 아깝겠죠. 그래서 테슬라 경영진도 존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현금이 부족하겠죠. 다시 말해서 미래에는 뭐 모든 기업이 이 가상화폐를 쓴다, 비트코인을 쓴다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아직 early adapting 되는 이 시점에서는 이런 currency 리스크, 현금이 부족할 수 있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operation 리스크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크라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죠. 캐티 우드 누님이 하시는 건데 거기에 있는 애널리스트 한 명이 CNBC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할 건데 여기서 중국의 눈치를 안 보고 비트코인을 결제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거고 뭐 foreign currency 리스크에도 익스포저가 없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foreign currency 리스크에 익스포저가 없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대신에 이런 currency 리스크가 또 커지기 때문에 offset 되거나 또 이거의 장단점을 또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비중이에요. 비중 자체로 보면 1.5 빌리언 달러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7.7%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에 반대하시는 주주들의 의견들을 보면은 아니 어차피 너네가 배당을 줄 거 아니면 이거를 회사 자체에 재투자를 해서 테슬라의 가치를 높이려고 해야지 왜 큰 리스크에 익스포저를 시키냐, 뭐 이런 입장이겠죠. 작년에 보면은 2020년에 테슬라가 연구개발비로 거의 한 1.6 빌리언 정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배 더 쓸 수 있는데 너 왜 비트코인 샀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뭐 어쨌거나 테슬라는 쓸 수 있는 현금이 19.4 빌리언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은 현금 같이 느껴지죠. 이게 물론 이렇게 차를 팔아갖고 쌓아놓은 저축한 돈은 아니고 작년에만 3번 했죠. 유상증자로 이제 돈을 땡겨와갖고 현금을 쌓아둔 거잖아요. 뭐 다 쓰려고 하니까 이걸 쌓아놨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주석들의 구석구석 봐서 봤더니 내년이나 내후년 나가는 돈, 뭐 케이펙스, 설비 투자 아니면은 뭐 부채 상환을 하는데 써야 하는 돈, 이런 어블리게이션, 리스 이런 거를 다 포함해도 1.5 빌리언 달러가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손익 상태에서를 보면은 이 1.5 빌리언 달러의 비트코인 투자는 엄청나게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을 것도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사실 우리가 테슬라가 비트코인이 1.5 빌리언 달러 있다고 가정을 하는 이유가 얘네가 이걸 공시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1월 달에 샀어요. 지금 2월 달이니까 얘네가 더 샀을 수도 있고 도지코인을 샀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얘네는 살 때마다 공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purely guessing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애널리스트의 입장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아니 옛날에는 그냥 대충 차가 몇 대 정도 팔릴 것 같아 하면은 단가 곱하고 거기다가 마진 계산을 하면은 대충 이 정도 남겠다라는 예상치가 나올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얘네가 차를 몇 대 정도 팔았네? 근데 고객들이 몇 퍼센트 정도가 비트코인으로 이걸 결제를 했을까?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것 중에 어느 정도를 경영진이 바꿨을까? 언제 바꿨을까? 막 이런 무수한 이 가능성을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측하는 모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테슬라의 earning을 forecast 하는 거는 굉장히 신의 영역에 가까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2020년에 테슬라가 거의 한 700 밀리언 달러인가가 아마 주주의 몫으로 꽂혀 있을 거예요. 근데 2021년에도 똑같이 700 밀리언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테슬라가 2 빌리언 달러 비트코인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700 밀리언이 차를 팔아서 꽂혔는데 비트코인이 20% 움직이면은 400 밀리언 달러가 출렁인다고요. 차를 팔아서 700 밀리언을 벌어놨는데 2 빌리언 달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때문에 내가 팔아서 번 돈의 반 이상이 출렁인다고요. 이렇게 따지면 비중이 엄청난 거 아닌가요? 밸런스 시상에서는 7.7%지만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보면은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무튼 이런 변동성하고 현재의 회계 처리 때문에 주가도 엄청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들어보셨죠? 이 월스트리트에서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회사를 커버를 하잖아요. 테슬라를 커버를 해서 뭐 매출은 얼마일 겁니다, 주주의 몫은 얼마일 겁니다 하고 예측을 하죠.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를 모아서 평균을 때린 게 월가의 예측치라고 해요. 우리는 earnings forecast. 그리고 이걸 기준점으로 진짜 실적이 더 좋게 나왔냐 낮게 나왔냐로 인해서 물론 다른 비중들도 있지만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대충 상식적으로 보면은 좋게 주가가 뛸 수도 있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걸 earning shock, earning surprise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애널리스트가 앞으로 이 earnings forecast를 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테슬라에 관해서 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700 밀리언을 할 거다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문제는 회계 처리에 있어요. 테슬라도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가상화폐 회계 처리가 indefinite life intangible asset이에요. 무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지금 베니스의 상인 시대도 아니고 테슬라를 살려면은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돈을 캐시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나름 지금은 합리적인 회계 처리긴 한데 이것도 지금도 말도 안 돼요. 비유동성 자산으로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 회계 처리 자체가 이제 웃기긴 한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회계 처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상화폐가 상용화되기 전에 분명히 다른 회계 처리가 나올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해요. 지금 이 시각에도 학자들이 아마 회계 처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건 미래에 이게 바뀌겠지만 지금 현재는 무형 자산으로 처리를 하면 이거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가치가 마탱이가 갔는지 안 갔는지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딱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마탱이가 갔어. 그러면 이걸 그 해 바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탱이가 갔다가 이 가치가 복구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가치를 올릴 수는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테슬라가 2 빌리언 달러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게 20%가 떨어졌는데 이게 쭉 하고 머문 거예요. 20% 떨어진 가치에서. 즉 400 밀리언 달러가 날아가고 1.6 빌리언 달러의 가치가 계속 평가가 돼서 테슬라 경영진이 이게 마탱이 같다 하고 이거를 400 빌리언 달러를 비용 처리를 그 해에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바로 to the moon 해서 2.5 빌리언 달러가 됐어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래도 장부가에는 계속 1.6 빌리언이 남아있고 이미 400 밀리언 달러 비용 처리한 거는 그대로 비용 처리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애널리스트가 신의 영역으로 700 밀리언을 예측을 했어도 테슬라가 굉장히 카인드하게 귀뜸을 줄 수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이거를 애널리스트한테 얘기 안 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700 밀리언이 예상치인데 비트코인의 마탱이가 간 비용 처리 때문에 300 밀리언으로 나온 거죠. 실적이 반 이상 낮게 나왔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주가 떨어지겠죠 바로. 안 그래요? 요즘 투자자들은 다 합리적이고 모든 정보를 다 애널라이즈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들 비트코인이란 걸 알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시그널 기억나세요? 일론 머스크가 시그널이라는 앱을 트윗을 했어요. 쓰라고. 카카오톡 같은 앱인가 봐요. 얘네들은 주식 거래를 안 해요. 근데 시그널이라는 다른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두 시그널 회사가 바로 인정을 했어요. 야, 일론 머스크가 말한 거 우리 회사야. 근데 우리는 주식 거래 안 해. 다른 회사는 야, 일론 머스크가 말한 거 우리 회사 아니야. 건들지 마. 아니 60센트였던 잡주가 엄청 폭등을 했는데 재밌는 건 이걸 인정한 후에도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인포메이션을 다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대로 투자를 한다는 소리예요. 이미 회사가 우리 시그널 아니라고 인정을 했는데도 이 회사가 며칠 동안 계속 상한가를 쳤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투자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요새 핫한 거 있죠. 클럽하우스. 일론 머스크가 클럽하우스 트윗했더니
분명히 전혀 관계없는 클럽하우스라는 회사가 폭등을 했잖아요. 요즘 투자의 심리가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굴러가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주가가 움직이면 물론 회계 처리를 잘 알아갖고 이게 테슬라의 가치가 마탱이가 간 게 아니라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낮게 나온 거구나 하면은 주식을 더 사서 이제 기회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파니까 자기도 파시는 분들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영혼까지 끌어서 빚내 갖고 테슬라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니까 마진콜을 받지 못하고 팔릴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주가가 변동성이 심한 리스크에도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테슬라는. 이래저래 테슬라 입장에서 비트코인의 투자와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비트코인으로 얻는 뭐 수익이나 손실 이런 거를 떠나서 아무래도 기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오퍼레이션 리스크 아니면은 주가의 변동성의 리스크에 노출시키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감히 테슬라를 평가를 하겠어요, 그죠?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본 건데요. 분명히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다른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좋은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